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서길수입니다. 여러분, 동문 여러분들 학교에 오신 거 환영드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학장님은 지금 학부에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포럼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지금 가셔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고요. 제가 대신 그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시작하기 전에 공연을 간단하게 했었는데 공연이 간단하게 되지 않고 자꾸 길어져서 오늘은 없는 방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없는 것도 한번 해보고 있는 것도 한번 해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차피 강의가 좋기 때문에 공연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긴 말 안 드리고요. 일단 오늘 강연을 해주실 장대련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프 장대련 교수님이 창단한 마케팅 클럽 학술 활동하는 학부 클럽이고요. 그 창립 교수님이시고 지금까지 쭉 그 마프를 맡아오셨습니다. 한 20년 전에 장대련 교수님 강의 들으신 분 계세요? 한 20년 전에? 안 계시네요. 장대련 교수님이 한 25년 전, 지금 26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장대련 교수님은 학부는 캐나다에 있는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하셨고, MBA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하셨고, 박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헬싱키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앤 비즈니스, 호주 국립대학, 홍콩 과기대, 뭐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유니버시티 등 여러 그 곳에서도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그쪽에 가셔서 늘 또 강의를 하셔서 항상 국제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또 그렇게 강의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또 저널 오브 마케팅이나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같은 아주 그 마케팅 분야의 가장 탑 저널에 논문도 퍼블리시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또 뭐 BBC에도 출연하셨고요, 로이터 통신에도 나왔고, KBS 등등 또 이 매스컴에도 굉장히 강하십니다. 여러분들 장대련 교수님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장대련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사용하려고 했던 멘트가 장대련 디너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실 공연이 순서상 있었는데 공연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한 30분은 때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고, 또한 이제 워낙 애프터 스쿨이라 혹시 유이나 가이가 출연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까지 이제 했지만 불행히도 저뿐입니다. 저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정말 낯익은 얼굴들이 비록 마프 출신은 이제 하나뿐이겠지만 다른 이제 다른 이제 제 제자들 곳곳에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케팅 이제 서바이벌인데, 이게, 키워드는 아마도 이 서바이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과거에 이제 즐겨 사용했던 수식어들, 예를 들어, 불멸, 불패, 천하무적, 불사조 등등, 다 진짜 요즘은 정말 생뚱맞게 굉장히 구체하게 들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제 요즘은 오디션, 서바이벌 이라는 이제 단어들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도 이 살얼음판을 이렇게 이용한 이유가 그만큼 이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외는 없습니다. 그게 국가 신용 등급이라든지 또는 연예인이라든지, 제가 이제 책 소개를 하겠지만 이 책의 이제 나가수 이제 사례를 제가 이제 다뤘습니다. 아주 재밌는 사례입니다.
또는 정말 그 노키아, 누가 상상했겠어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노키아가 그렇게 빨리 추락할 것을. 또는 정말 그 김성근 야신도 맞아. 이제 정말 결국은 이제 면죄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이 같은 그 승패를, 서바이벌을 무엇이 가능하는지 또는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저희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책 소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제가 책 장사 좀 할게요. 오늘 약 장사 대신 책 장사를 좀 한다면 이 책을 제가 작년에 역절했습니다. 정확히 이제 한 16개 사례를 이제 번역을 했고 또한 추가로 제가 이제 6개 사례를 이제 개발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 미국 사례가 많겠지만 또는 한국 사례도 이제 있는 이 책을 작년에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상당 그 부분은 책에서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이 되겠지만 추가로 제가 이제 뭐 블로깅을 이제 가끔 합니다. 뭐 이렇게 뭐 한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HBR에 이제 블로깅을 하는데 그래서 HBR에 블로깅 했던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DBR에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이제 비교했던 그런 어떤 글들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사례 나오는 사례들은 하여튼 이와 같은 굉장히 그 다양한 사례들입니다. 네, 그러면 저한테 강의 들었던 분들, 특히 학부 강의 들었던 분들 아마 굉장히 옛날 이제 제가 이제 즐겨 이제 사용했던 그 비유가 바로 이 공룡대 그 바퀴벌레의 그 어떤 쟁탈전인데 제가 과거에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는 파워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칠판에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 공룡에게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죠. 둘리 이렇게 이제 썼는데 아마 그 향수를 좀 일으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쟁탈전 뭐 잘 아시는 비유이겠지만 공룡이 바퀴벌레랑 싸웠을 때 누가 더 강할까?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공룡이 이제 덩치가 있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답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결국 우리가 뭐 생물체이든 기업이든 목표가 생존이기 때문에 키워드는 생존이기 때문에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공룡은 지금 멸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승자인지는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덩치가 컸다고 해서 생존력이 절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빙하를 이제 이렇게 맞이했을 때 그 빙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코덱이든 그리고 뭐 노키아도 좀 굉장히 이렇게 좀 불안해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소니마저도 요즘 이제 그 특히 언론 쪽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걸 보면 작년에 이제 그 CEO가 바뀌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공룡이다. 정확히 공룡이다라는 이제 단어를 썼습니다. 공룡이다. 소니는 이제 공룡이다. 삼성에 비해서 공룡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만큼 이제 생존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too late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룡의 이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퀴벌레 크기는 작겠지만 결국은 그 생존력, 더 정확히 적응력 또는 진화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자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그 적응력 또는 그 진화력을 갖춰야만이 장기적으로,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격동기에서의 이제 그 마케팅 서바이벌. 오늘 강연의 제목이 이제 정확히, 그와 같은데, 제가 한 3년 전에 그 카틀러 교수랑 이제 강의를 이제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카틀러 교수가 이제 그 케이아틱스라고 하는 그 책을 이제 출간해가지고 그 강의를 이제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시간 강의하고 카틀러 교수가 이제 1시간 강의하고 이제 우리가 1시간은 대담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시간 그렇게 이제 같이 세션을 이제 가졌었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격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 아시다시피 특히 영어로는 격동기를 turbulence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항상 겪는 것이 이제 이 turbulence입니다. 난기류. 그래서 이제 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나쁘다는 이제 그 어감이 굉장히 강했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정의를 보니까 꼭 나쁜 것만이 아닌 게 이제 난기류 또는 turbulence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여러분께 좀 주목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그 이제 그 대목은 바로 이제 이 정의 중에서 irregular뿐만이 아니라 또는 up and down 이제 그 설명인데, 이 irregular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지만 그냥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또한 up and down, 그만큼 이 난기류라고 하는 것은 실도 있지만 그렇지만 때로는 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정의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뷸런스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수동적으로 이제 있으면 이렇게 물론 이렇게 추락까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만 이제 대처한다면 현상 유지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 기회로 삼아서 보다 나은 고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 turbulence이다 또는 chaos이다 라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겪고 있는 그 격동기 요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이제 그 경제 부문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굉장한 이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지속화되고 있는 그러한 그 난기류를 이제 겪고 이제 있습니다. 특히 유럽 때문에 제가 지난주 한 열흘 정도 그 유럽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태풍의 눈 속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스페인에 나와 있었어요. 스페인에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에 한 3일 그리고 이제 제가 저기 프랑스에도 한 이틀 이제 있었는데 근데 그 체감을 하겠더라고요. 뭐냐면 겉보기에는 정상 같지만 근데 우선 그지가 이렇게 많아요. 파리에도 그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숙자들도 굉장히 많고 세인강 밑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뭐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담요들이. 그리고 이제 그 이러한 어떤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말해주는 대표적인 징조는 뭐냐 하면 금을 산다는 그런 그 간판들입니다. 근데 스페인에 가도 그게 있고 포르투갈에 가도 있고 파리에 가도 금을 산다. 껌뿌리 도 이렇게 큰 간판을 많은 가게들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저희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도 역시 이렇게 좀 추락하는 나라들 또는 기업들 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현상 유지 또는 상승하는 나라들 한국이 그중 하나이기를 저는 바라는데
또는 기업들 또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있을 거예요. 그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관건은 우리의 어떤 마인드, 또는 그 대처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이제 관련된 많은 이제 격동기들이, 요소도 있겠지만, 그중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신문 보면서 제가 오늘 강의, 이제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거츠의 개념을 제가 이제 접하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이제 했습니다. 브렉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새로운 그 약칭입니다. 거츠가 뭐냐 하면, 독일, 미국, 그러니까 독일은 Germany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은 United States, 그 다음에 터키. 유럽에 가니까 터키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끝으로 S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합쳐서 지금 지목받는 신성장 동력의 나라들이 바로 이 네 나라랍니다. 다행히도 한국이 이제 그중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선 소득이 원만하니까 지금은 2만 불, 앞으로는 3만 불 정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죠. 플러스 거기다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어요. 네, 근데 그 두 가지 조건, 2만 불 플러스 5천만 인구를 충족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7개밖에 없대요. 그럼 앞으로도 없을 거랍니다, 거의. 왜냐하면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2만 불까지 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그 관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도 높아야 되겠지만 인구도 많은 나라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그러한 면에서는 정말 이제 앞으로 상당한 포텐셜이 있는 그 나라로 지목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것의 등장, 이거는 분명한 정말 이 호재가 아닌가, 한국으로서는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자연에 관련된 그 많은 어떤 그 변수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 더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러한 그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특히 이제 지금 저희가 대선을 이제 연말에 치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많은 이제 어떤 정말 줄서기가 있어야 이제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 향방에 따라서 일단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좀 변화가, 이제 있을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정말 불투명합니다. 저는 그쪽 이제 연구를 안 하지만, 일단 아는 사람들마저도 물어보면, 정치부 기자들한테도 물어봐도, 정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얘기가. 그래서 일단 굉장히 어떻게 이게 여러 변수 중, 특히 올해는, 당일 연도에는 굉장히 이렇게 주목받는 그 이제 그 요소가 바로 그 정치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북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이번 학기에 그 학부 강의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숙제에 제가 이제 그 주문을 했죠. 그 어떤 그 장기 환경에 있어서 여러 이제 부문별로 어떤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되는지 이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신제품 개발을 이제 하라는 그런 어떤 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80명이 듣는 그 강의인데, 그래서 20개 조가 이제 그 숙제를 이제 냈습니다. 근데 그 20개 그 조 중 단 한 조도 없었어요, 일단. 북한 얘기를 한 조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꿀중을 이제 들었겠지만, 학생들이.
그 많은 조들이 20개 중 단 한 조가 북한 얘기를 이제 안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그 불감증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그런 어떤 문제인지. 그렇죠. 분명히 언젠가는 굉장한 어떤 그 정말 그 파도가 올 거고, 그걸 준비 못한 기업은 이렇게 갈 거니까.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죠. 준비한 그 어떤 그 기업들은 또는 사람들은 현상 유지 또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몇 개 기업은 이미 그 통일된 이후 어떻게 정말 그것을 활용할 것인지 그걸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기업들은 그 극소수에 불과한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설명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블로깅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HBR의 그 한국 그 노령화에 대해서 이제 블로깅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깅을 이제 하면서 블로깅 할 때마다 좀 연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나라의 그 베이비 부머들의 그 숫자를 이제 알게 됐는데 한 700만 명이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0만 명의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하나의 베이비 부모인데, 근데 이 700만 명들이 10년 안에 다운태를 해요. 다운태해요. 근데 그 10만 명, 그러니까 그 700만 명이 굉장한 이제 어떤 그 경험, 그와 이제 그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백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채울 것인지, 얼마큼 많은 기업들이 좀 그걸 대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분석해보니까 뭐, 포스코를 비롯해서 몇 개의 기업들은 준비를 이제 하고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뭐, 청년 어떤 실업이, 워낙 이제 큰 사회적인 이슈이다 보니까, 거기만 이제 우리가 좀 열중하는, 그러한 어떤 좀 약간 그 여론이 많이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스킬, 어떤 공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확연한 어떤 답변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일가견 있으신 분들, 저한테 어떠한 대처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이 격동기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처럼 좋은 면도 있고, 음향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 악재도 분명 있겠지만, 그렇지만, 분명, 호재도 있는데, 특히 한국에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해당되는, 아니면 심지어 한국에만 국한된 그러한 그 악재 또는 그 호재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기, 한국이 아직은 작습니다. 아직은 작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난규류 측면에서는 뭐 특히 이제 경비행기가 더 이렇게 예민하듯이 특히 이제 우리 증시가 그 쇼크에 대해서 그 저항력이 좀 적다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작다는 게 이제 나쁠 수도 있겠지만 좀 변화에 있어서는 키워드 변화일 것 같은데 변화에 있어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운신의 폭이 더 넓을 수 이제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작다는 어떤 그 이점을 그런 어떤 그 유연성을 저희는 잘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여기에만 좀 이렇게 좀 주목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미처 그 장점을 제대로 이제 못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그런 양면성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이제 서양에 비해서 마케팅이 아직 약해요. 제가 26년 동안 한국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마케팅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제 책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직은 이게 좀 외람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마케팅 하시는 분들 기업에서는 거의 서자 취급을 받고 있어요. 서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정통이 아니다. 이런 마인드가 아직 강합니다. 아직은 한국은 이렇게 정말 그 숫자를 이제 이렇게 다루는 분들이 더 존경을 받는 그런 어떤 문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재무, 회계, 생산 이런 하드한 그런 그 기능을 이제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은 대우를 받고 이 소프트한 뭐 마케팅 또는 HR 이쪽 사람들은 이거 뭐 뜬구름 잡는 뭐 얘기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과소평가받는 그런 그 경향이 있는데 저로서는 너무나도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케팅 강의할 때 특히 학부 이제 학생들한테 네가 마케터로서 크려면 파이낸스를 배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모순적인 얘기지만 일단은 파이낸스 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좀 대화가 이제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낸스 이거는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평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배우면 그 다음에 이제 통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특히 이제 격동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어떤 마인드 또는 역량이 마케팅인데 아직은 한국이 좀 약하다는 것이 좀 저로서는 굉장히 정말 그 아쉬운 이제 그 어떤 정말 점이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 호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케팅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 이제 한국 위주 또는 그 아시아 위주로 개발한 그러한 그 마케팅들 그게 이제 정말 굉장히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례 이제 다룬 유한 킴벌리도 그렇고 또는 뭐 사례는 안 다뤘지만 뭐 아모레 패시픽이라든지 뭐 CJ 또는 롯데 같은 그 이제 기업들이 한국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그 노하우들이 이제 외국에 수출이 이제 될 정도로 이제 잘 되고 있는데 그만큼 그 마케팅이 좀 그 한국 또는 아시아 어떤 그 정황에 사정에 그만큼 이렇게 좀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게 아닌지.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 한 것 중에 외국 마케팅을 이제 이른바 101이라고 101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원론이라는 이제 뜻이죠. 마케팅 원론. 그래서 미국 마케팅 원론, 마케팅 101. 아시아에서는 안 통한다 이런 어떤 블로그를 썼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댓글이 많이 올라왔던 그런 그 블로그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다워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 외국의 템플레이트를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좀 응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100점 100패입니다. 그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워마트 제가 이제 그 책에도 다뤘지만 워마트도 그랬고 하여튼 뭐 여타 한국에서 실패한 그런 그 기업들 보면 바로 그러한 그 현지화를 이제 안 하려고 했던 이제 것에서 이제 비롯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호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동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브랜드 제가 이제 마케팅이 약하다고는 했지만 어떤 때 우리가 마케팅이 약하면 마케팅을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 마케팅을 사야 되는 거인데 지금이 혹이에요. 지금 굉장한 혹입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 있는 그 브랜드들 지금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장품 업계, 패션 업계에서 지금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진짜 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두고두고 이제 효자 노릇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다면 우리가 빌리든지 사는 것이 또 다른 이제 그 대응책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자급자족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인드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브랜드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사야 된다는 점 제가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격동기에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격동기에는 이제 정말 모든 게 이렇게 정말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런 혼란스러운 거를 이제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대두가 이제 되는데 그런 그 혼란성을 이제 이른바 senselessness라고 이제 표현하고 그것을 이제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이른바 sensing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경영학에서는 sensing. 네, 그러면 그 sensing을 누가 잘 하느냐? 그 sensing을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케터들입니다. 부서로서는 마케팅 부서가 그런 그 sensing 그 어떤 능력, 그 sensing 역량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격동기일수록 마케터들의 마케팅 부서의 활약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제 사례 집에서 이 센싱에 관련된 여러 사례들이 이제 있는데 그중 좀 잘못된 경우가 있고 그중 좀 잘된 경우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그 예시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못된 경우가 이제 바로 이 할리와 이제 나이키의 이제 경우인데 둘 다 이 센싱이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또는 액션이 부족했기 때문에 커다란 그 위기를 닥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리의 경우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린다면 지금보다도 한 40년 전 지금보다도 한 40년 전 할리가 뭐 나이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정말 기고만장했습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외침을 이제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감히 뭐 일본 뭐 오토바이, 감히 어떤 이태리 오토바이가 우리를 도전해? 이런 어떤 좀 자세였는데 그렇지만 그 큰 코를 이제 다칠 이제 꺼냈죠. 그래서 하여튼 그 외침을 이제 당했고 또한 아이러니는 그러한 그 위기 속에서 할리를 살려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할리 그 매니아들이에요. 근데 그 할리 매니아들이 뭐 전통적으로 이제 할리를 이제 즐겨 이용했던 그 사용자층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그 사용자들이 할리를 이제 살려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로 그 전문직 종사자들이었어요. 전문직 종사자들. 그래서 할리 사례, 굉장히 재밌는 사례인데, 하여튼 보시면, 정말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재밌는지를, 보여준 아주 재밌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전문직, 종사자들이, 뭐 변호사들, 회계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할리를 아주 이렇게 애써서 이제 살려냅니다. 할리가 하여튼 그런 위기를 이제 닥쳤는데 다행히도 결국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일종의 구원으로 살아남을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네, 그럼 나이키도 마찬가지로 여러 트렌드에 대해서 둔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70년대 초. 나이키가 이제 아디다스를 이제 특히 미국에서 물려쳤기 때문에, 할리 못지않게 굉장한 이제 자만심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근데 미처 예상 못했던 것이 이제, 에로빅 트렌드 또는 그 여자 그 시장의 팽창, 또는 이제 운동화의 패션화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잘 이용한 그 브랜드가 바로 리벅이었습니다. 리벅. 그래서 리벅이 이제 등장하면서 나이키가 이제 크게 주가도 떨어지고 이제 매출액도 이제 격감 이제 되었지만
그렇지만 다행히도 나이키도 초반에는 이제 대응을 못하다가 나중에는 그 파워를 이제 다 인정하고 털고 일어서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이키 그런 어떤 이제 그 사례이고 이에 반해 좋은 어떤 경우는 이제 HTC와 이제 해지스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HTC는 제가 작년 위클리 biz에 그 조선일보 위클리 biz에 기고한 이제 글이 이제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여튼 이렇게 깊이 있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HTC 정말 그 대만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은 이제 그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그 대상이 아닌가. 우리가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삼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항상 이렇게 좀 부각하는 그 경향이 이제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워낙 잘하니까. 그렇지만 대만에 있는 HTC도 삼성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 삼성 이상으로 특히 서바이벌 측면에서는 훨씬 더 이렇게 센싱 능력이 강하고 그리고 여기 써 있듯이 아주 곧바로 액션으로 연결을 해요. 그 과감성은 진짜 가히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아주 독보적인 그러한 어떤 그 실천력 센싱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냥 다 말이니까. 근데 영어로는 우리가 흔히 all talk, no action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말만 하는 걸까? 그건 말뿐이다 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려면 그것이 이제 바로 거기에 걸맞는 액션으로 연결이 이제 되어야 합니다. 근데 HTC는 그 측면에서 굉장히 액션이 강해요. 그리고 또는 과감합니다. 그리고 해지스도 이제 제가 이제 다룬 사례인데 거기서도 보면 특히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내용이겠지만 우리나라가 그 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이 드레스 코드가 이제 바뀌어요. 이 정장 문화가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그 해지스는 뭐 LG 패션 이제 브랜드인데 정장만을 이렇게 전문해온 그런 그 업체였는데 그렇지만 그 캐주얼 쪽으로 투자를 이렇게 좀 전환시키면서 그 큰 시장에 그걸 이제 일찌감치 잘 봐서 이제 그 상당한 투자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조류를 아주 잘 타격했죠. 오케이, 그러면 센싱의 또 다른 일환은 우리가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라는 이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의 그 센싱 또는 모니터링을 저희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키워드는 다각적. 우리가 되게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냐 물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좀 협의하게 우리의 상대를 정의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고래 상대가 누구냐 물었을 때 당연히 답은 다른 고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는 새우 등만 터진다 라는 얘기가 이제 있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 속담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 고래 싸움에는 고래가 죽어요. 고래가 죽어요. 새우가 죽는 게 아니라 고래가 죽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작았던 새우가 커져가지고 큰 새우가 될 수 있어요. 큰 새우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이 바로 그 작은 새우였습니다. 삼성이. 그래서 삼성이 지금은 뭐 대만에 있는 회사들, 아니면 특히 뭐 중국에 있는 회사들, 그런 새우들 까짓것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소니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20, 30년 전에. 삼성을 생각하면서 그 새우 상대도 안 돼. 이렇게 얘기했겠죠. 시간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일단 우리의 경쟁자 누구인지를 잘 확인해야 되는데
좋은 또 다른 예가 이제 이 SWA입니다. SWA. 제가 이제 SWA도 이제 책에서 이제 다뤘는데, SWA가 처음, 창업했을 때, 당시 고래였던, 당시 공룡이었던, 왜냐면 다 멸종했습니다. 이제. TWA, PNN.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바퀴벌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퀴벌레이다. 새우만도 못해요. 새우는 먹기라도 하지만, 바퀴벌레를 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바퀴벌레 이렇게 표현을 이제 했는데, 이제 다 제끼고, 이제 SWA가 굉장한 이제 항공사가 이제 되었죠. 또 하나의 이제 고래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벅스도 지금 이제 바로 그러한 그 어떤 정말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스타벅스가 지금 뭐 가격을 이제 2주 전에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반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혹시 신세계 또는 스타벅스에 오신 분 계시나요? 아, 네. 말 조심할게요.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가 지금 뭐 커피 값도 올렸고 한편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한편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리더십이니까. 커피 뭐 빈도 많이 올랐을 거고 누군가 이렇게 총대를 메고 올려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반감이 있다는 걸 예의주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다방면에서 경쟁이 이제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맥도날드조차도 그 맥카페라고 하는 이제 그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맛도 괜찮아요, 사실. 맛도 괜찮습니다. 분위기는 빵이지만 근데 맛은 괜찮습니다. 커피는 커피다. 이런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도전장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프리미엄 쪽에서는 뭐 프리미엄대로 이렇게 막 정말 위협하고 있지, 또는 뭐 밑에서는 뭐 맥도날드 또는 던킨 도너츠 다 이렇게 경쟁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전 진짜 같은 급에서만 동급 위주로만 그 경쟁을 이제 정의할 것인지 많은 그 고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심을 이제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집에서도 이제 뭐 네스프레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좋은 커피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대응하려고 비하라고 하는 가정용 그런 그 커피를 스타벅스는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 그 카틀러랑 이제 강의를 이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카틀러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거는 좀 에피소드인데 이거는 좀 그냥 off the record입니다. 다 이제 근데 하여튼 카틀러랑 이제 특히 대담을 이제 준비하려고 제가 전날 이제 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각본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하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이렇게 되게 재밌게 이렇게 좀 각본을 맞췄는데, 그 다음날 이제 대담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이제 했을 때, 전날은 한 5분, 10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일은 뭐 이렇게 질문하니까, yes. 거기서 끝나는 걸까? 또는 no.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약간 좀, 굉장히 좀 붕쳤던 그 기억이 갑자기 이제 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카틀러 책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동기 경영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서, 키워드는 인프라가 아닌가,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여러분께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바로 이제 3단계인데, 그 3단계가 바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또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early warning system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좋은 예가 이제 뭐 쓰나미 같은 이제 어떤 재해가 이제 일어났을 때, 그런 경보가 있죠. 경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1시간이 있는지 10시간이 있는지 며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천천히 그걸 이제 대비하면 되겠지만 1시간밖에 없다. 이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급한 겁니다.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그걸 이제 빨리 이제 감지해야만이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감지를 너무 늦게 할 것 같으면 그 사고를 이제 면치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경보 시스템, 결국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축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제 족한 건 아니겠죠. 거기서 이제 정확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걸 이제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파장을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각 시나리오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저희는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too late, 영어로 표현한다면 너무 늦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추가적으로 특히 제가 책에서 이제 다른 내용 위주로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공을 위해서는 굉장히 정말 모순 같은 얘기겠지만 우리는 실수를 자주 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를 자주 범해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뭐 성공의 어머니는 뭐 실패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 이제 제가 그 공식으로도 이제 이렇게 썼지만 결국 성공의 그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성공의 유형도 이제 다양하기 이제 때문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개는 결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결과보다는 프로세스로 생각을 해야 한다. 라고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즉, 성공을 이제 우리가 뭐 한 번밖에 이제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소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다 이런 말을 이제 하듯이 우리가 우연케 운이 좋아서 우리는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공했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안다면, 그 다음 차, 우리는 그 실수를 이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 특히 그 학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실수는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실수, 물론, 실수가 치명적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작은 실수이라면, 특히 이제 그런 어떤 학습 효과가 큰 실수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다 많은, 보다 반복적인, 그러한 그 성공의 하나의 기반을 마련하는 아주 좋은 그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 제 책에서 다룬 대표적인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의 예가 바로 이수만 씨예요. 이수만 씨. 그래서 이 책을 보면 특히 SM 사례가 굉장히 길어요. 한 40-50페이지 정도 되는 사례인데 한 40페이지는 실패한 얘기니까 HOT로 실패한 것, 보아로 실패한 것, 동방시계, 특히 국제화 측면에서 물론 한국에서는 성공했겠지만 외국에서 HOT, 보아, 심지어 어제 그 승승장구에 나왔죠. 보아가 그 동방신기도 우리가 성공했다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실패한 면이 더 이제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 K-팝이 있는 겁니다. 그 실패에서 이제 이수만 씨가 많은 이제 어떤 그 노하우를 배웠기 때문에 그걸 약삼아 오늘날의 그 K-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범수 씨를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그 나가수에서 그 김범수가 작은 어떤 정말 여러 시도 또는 그 작은 실수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명태를 이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면 실패도 이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실패들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실패를 이제 저희는 크게 두 부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큰 부류가 하나는 누락의 이제 실수라고 이제 칭할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이제 그 분류는 과도한 실수라고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괜히 성격상 다릅니다. 하나는 너무 뭘 안 해서 너무 소극적이어서 이제 약이 되는 그런 그 경우이고, 이에 반해 과도한 실수는 이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뭘 해서 나타난 그러한 그 실수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안 좋은 실수예요. 누락의 실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뭐 사람으로 이제 좀 비유를 한다 그러면 뭔가 앓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정말 출혈을 이제 당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 통증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키워드는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줄도 몰라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통증이 올 것이고, 그때는 이미 그 치유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조기 경보 시스템이 이제 있어야 된다, 이런 좀 주장을 했지만, 특히 이제 이러한 자기도 모르는 그러한 그 실수를 이제 감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그 시스템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그래서 제 책에서 다룬 이제 사례들 중, 제가 앞서 이제 설명한 할리나 나이키가 이제 바로 그러한 경우였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면, 과도한 실수는, 영어로는 뭐, mistake of commissio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액션을 취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overaction을 이제 취한 거예요. overaction. 필요 이상으로, 아니면 overreaction을 이제 취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얘가 이제 코카콜라였죠. 그 펩시한테 맹 추격을 이제 84년도에 이제 코카콜라가 이제 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뉴코크를 이제 개발을 이제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됐던 것은 old coke, 그 기존 코크를 철수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애호하던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그 비난을 이제 받게 됩니다. 심지어 뭐 불매운동까지 한다는 협박까지 코카콜라는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대응이 너무 이제 컸던 거예요. 너무 컸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코카콜라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 그 메르세디스가 이제 크라이슬러를 이제 인수할 당시 많은 그 이제 마케팅이 그와 같은 지나친 그 과도한 그러한 그 면모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좀 작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손실을 오히려 스스로 더 이렇게 극대화하는 그런 그 결과를 낳습니다. 네, 그러면 실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했지만 성공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왜 성공했는지 그 원인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 어떤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만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이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자산으로, 에코티로 저희는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가 이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그래서 스타벅스는 뭐 시간이 만약 있었다면 제가 이제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비디오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스타벅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커피도 커피지만 결국은 그 현장에서의 그 체험에 이제 그 주안점을 이제 두어서
타사 대비 그 차별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략을 이른바 제3의 공간, 제3의 공간, 영어로는 the third place 컨셉이라고 이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합니다. 아주 진짜 스타벅스는 그 사례를 보면 아주 철두철미한데 그 현장에서의 모든 거를 아주 통제를 해요. 가구를 비롯해서 그 온도, 조명,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음악이에요. 음악. 이렇게 틀어주는 그 음악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대개는, 뭐 예외는 간혹 있겠지만, 그렇지만 대개는 재즈 음악을 틀어준답니다. 재즈 음악. 아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나만의 어떤 휴식처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이 그 무드를 사람들의 무드를 이제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까지도 스타벅스는 그 이제 뭐 제가 이제 IMC 강의를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IMC가 그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의 약자인데 그와 같은 IMC를 그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스타벅스가 이제 체험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업체가 다 체험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황에 맞는 우리만의 어떤 그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각 기업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컨대 유한 킴블리는 그 제품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엄청난 투자를 이제 해가지고 그 현지화를 했죠. 현지화.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예를 들어 그 아기 기저귀들을 이제 개발을 이제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P&G와의 싸움에 있어서 엄청난 그 정말 그 엄청나게 힘든 싸움이었겠지만 그 유한 킴블리가 그 정말 골리앗 같은 그런 그 경쟁사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성공을 이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지속화할 수 있는지 그 시스템을, 그 포뮬러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아주 좋은 예가 이제 바로 그 SWA죠. 제가 앞서 언급한 그 SWA는 투명해요, 전략이. 투명해요. 누가 봐도 전략이 무엇인지 다 알지만 그렇지만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빈틈이 없기 때문에. 요구되는 그 여러 조건이 너무나도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뻔히 보이면서도 정말 타의 추정 불허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 바로 SWA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SM도 하나의 시스템이다 라고 저는 이제 간주하고 싶습니다. 즉 많은 스타들이 있겠지만 그 스타를 배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이수만 씨도 그 문화 그 어떤 기술, cultural technology라고 이렇게 이제 칭하고 있는데 그 CT가 결국은 SM의 그 성공 그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스타는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뭐 그 시스템에 들어왔다가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지속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SM은 성공할 수 이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실수를 범했을 때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그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선무는 우리가 실수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앞서 그 누락의 실수에서 이제 보았듯이 많은 기업들은 그것을 이제 그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환자랑 비유했지만 우리가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뭐 어떤 병을 앓았을 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믿기 싫죠. 인정하기 싫겠죠.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정말 그
기업이 한치 어떤 그 정말 그 실수도 없었던 기업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좀 그 부정하는 그 마인드가 성립된다는 것은 그건 뭐 당연지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그 어떤 부정 어떤 그 생각 그거는 뭐 사람에게만 국한된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업이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할리도 그랬고 뭐 저기 제 책에 다룬 뭐 메이태그나 멀크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이렇게 오래 갔던 이유는 주된 이유는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필요 이상으로 이제 야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이제 야기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환자로서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치료를 피하듯이 기업도 이제 치료를 이제 피할 수가 있겠는데 그 치료를 이제 우리가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우리가 그 좀 급한 불을 이제 꺼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예가 이제 뭐 코카콜라인데 코카콜라는 그 과오를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발빠르게 그 이제 기존의 코크를 이제 철새썼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출시합니다. 약간 이렇게 좀 포장만 바꿔서 이른바 클래식 코크로 그래서 뭐 1년도 안 걸려요. 1년도 안 걸려서 이제 그런 거 맹비난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톱 전략으로 이제 가가지고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김건모 가수의 이제 파장이 이제 처음 커졌을 때 한 달에 이제 그 방송을 이제 그 쉬면서 이제 개편을 이제 하게 이제 됐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비용을 그 치료를 이제 저희는 이제 막아야 되는데 맥도날드가 이제 그랬고 또는 그 디즈니가 그 유럽에서 엄청난 손실을 이제 이렇게 겪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차입 이제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 금리 때문에 이제 손실이 많이 이제 악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본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빚을 갚아주면서 그 문제를 좀 이렇게 좀 차단하게 이제 되면서 그 디즈니는 정상화를 다시 찾게 됩니다. 네, 그럼 성공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는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오히려 실수보다도 성공에 있어서 좀 관리가 오히려 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공했으니까 결과가 이제 좋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여기서는 뭐 좀 특별한 관리가 뭐 필요 없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보다도 중장기적으로 또는 뭐 지속화를 위해서 저희는 성공도 역시 그 관리를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성장의 어떤 그 동력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제가 앞서 이제 언급한 맥캐피가 바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경우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우리가 뭐 미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경영 가르칠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미션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어요. 미션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본분, 우리의 어떤 본사의 무엇인지를 필요에 따라 특히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안 통할 때 조금 이렇게 전향 이제 시킬 수가 있겠는데 아주 좋은 예가 이제 바로 구글입니다. 검색 쪽에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포커싱을 이제 하죠. 광고 쪽으로. 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광고 쪽에 이제 진짜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광고 패러다임을 이제 그 표적화된 컨셉으로 타겟티드 애버타이징으로 구글이 바꾸면서 아주 정말 지각 그 변동을 광고 쪽에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정말 정말 구글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장기적인 어떤 생존을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방향의 전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경영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리더 역할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리더십 키워드는 이제 지속화인데 그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워드 슐스도 이제 나갔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왔는데 그만큼 이제 그런 어떤 승계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스타벅스도 그랬고 또는 SWA 그러한 그 승계가 이제 대두가 이제 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특히 SWA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말 그 연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 어느 정도 연속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남한테 배울 게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정말 그 오만감을 오만 그런 어떤 그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우리는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그 지혜로운 모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나이키가 그랬고 리박한테 배웠죠. 헤지스가 그랬고 헤지스는 이제 제일모직 또는 이제 그 폴로한테 이제 배웠죠. 그리고 이제 또는 SM도 이제 역시 배웠습니다. 일본의 많은 그 기획사들의 노하우를 이제 배웠고 또는 이제 유럽의 음악을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는 미국의 힙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사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다 한국 사람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울 건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심지어 K-팝이 K-팝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U-팝이지. Universal 팝이에요. 외국에 통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들을 때 저거 내가 많이 듣던 음악이니까 제가 많이 보던 춤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겁니다. 공감.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어떤 믹싱이 그런 어떤 매셔업이 잘 이제 이제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통하는 게 아닌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특히 이제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끝으로 제가 이제 IMC와 TMC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히 최근에는 그 IMC 이제 강의를 이제 많이 합니다. IMC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광고입니다. 광고.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광고라고 했던 것을 요즘은 IMC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종전에는 광고만이 광고였다면 지금은 광고 아닌 것도 광고의 어떤 정말 그 기능을 광고의 어떤 효과를 가질 수가 이제 있습니다. 뭐 간단한 얘기가 포장입니다. 포장. 이 포장도 하나의 정말 매개체입니다. 광고 표현을 쓴다 그러면 매체입니다. 포장도. 여기도 이제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근간에는 같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공통분모는 둘 다 정보이다. 대외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그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만이 광고가 아니다가 이제 바로 IMC의 이제 개념입니다. 네, 근데 그 수단들, 광고 아닌 수단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특히 이제 디지털 어떤 그 혁명 때문에 곳곳에 광고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수단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도 정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저희는 이제 접하게 이제 됐죠.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GPS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정보, 다양한 매체가 있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정말 힘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힘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은 투자로 종전과는 달리 적은 투자로 많은 어떤 어떤 성과를, 많은 효과를
낼 수 이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ROI가 과거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 구글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종전에 그 광고 ROI가 좀 적었다면 이 IMC 개념을 통해서 근대 그 어떤 IMC, 근대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의 그 ROI는 엄청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러한 어떤 그 IMC가 더욱더 중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IMC의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바로 이제 TMC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 쌍둥이입니다. 제가 쌍둥이. 저보다 이제 30분 어린, 정확히 30분 어린 동생이 이제 홍익대학에 있어요. 홍익대학 그 광고대학원 이제 원장이고 시각 디자인 이제 교수인데 저희가 이제 50몇 년 동안 일을 같이 안 하다가 최근에 와서 처음으로 무슨 일을 좀 같이 하자. 책도 같이 좀 쓰고 논문도 같이 쓰고 일단 같이 이제 뭐 특히 이제 어떤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선구자 역할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이제 봤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TMC입니다. TMC. TMC가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IMC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그러한 그 어떤 그 패러다임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이 컨버전스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IMC에는 그러한 그 컨버전스를 이제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그 행동이, 소비자들의 행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 하면,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특히 광고 측면에서 광고를 하면 뭐 그걸 보든지 말든지 양자택 1 이렇게만 정말 이렇게 결정을 이제 했다면 이제는 광고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적극적인 어떤 좀 적극적인 소비자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이제 이른바 프로슈머라고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컨슈머가 오로지 컨슈머만 했다면 근대 소비자는 생산까지도 한다는 특히 컨텐츠를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생성을 하는 그러한 소비자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장에서는 그러한 소비자들의 적극성을 아주 정말 최대한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비슷한 개념이겠지만 소비자들을 더 이렇게 인게이지 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소비자들의 어떤 협력을 동원 이제 할 이제 필요가 있는데 뭐 기업이 소비자와 그런 협력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소비자들 간에 그런 그 협력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 좋은 예가 이제 바로 이 소셜 커머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티켓몬스터 같은 그 공동 구매의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형태, 그러한 어떤 그 마케팅의 간단한 그 예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현대 자동차가 아주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그 시도한 일종의 트랜스 마케팅. 저희가 칭하는 그 트랜스 마케팅. 그들은 그냥 인터랙티브 마케팅이라고 이제 칭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정말 앞서가는 트랜스 마케팅이다라고 간주하고 싶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이제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뉴욕의 그 타임스 스퀘어입니다.
네, 저기 방금 보신 마케팅은, 그 현대자동차가 그 벨로스타라고 하는 그 신었던 모델을 출시하면서 자기네가 이제 이제 한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좀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어떤 핸드폰으로 이제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핸드폰으로 이제 이걸 맞춰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광판에 이제 등장하는 그 차가 이제 바로 현대의 벨로스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도 이제 경쟁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터랙티브한 측면뿐만이 아니라 소셜한 측면도 있고, 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창의적이다라는 그러한 측면을 다 갖춘 그러한 캠페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가 미국에서는 뭔가 좀 탈바꿈을 했다. 지금 이제 프리미엄 쪽을 이제 많이 지향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가 안 하는 그런 마케팅을 좀 시도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일조한 그러한 캠페인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마케팅 타임스퀘어 가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IT 강국인 한국에서 이러한 것을 좀 예를 들어 시청 앞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랜스 마케팅 또는 트렌딩 이제 제가 강의 안에 여긴 안 써있지만 제 동생이랑 제가 공저한 아티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 디자인 협회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기고한 글인데, 그리고 지금도 트렌즈 책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아마 내년쯤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 예상이 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 트렌딩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고문을 여러분께서 이제 좀 보시고 싶으시면 하여튼 그 사이트에 이제 가시면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저희가 이제 이 프리즘의 개념이랑 트렌딩을 좀 비유를 이제 합니다. 그 이유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분할 어떤 성격도 이제 갖고 있는 동시에 굴절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렌딩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지, 어떤 기존 어떤 방향에 굉장히 이게 분할이 되고 있고, 특히 미디어 쪽이 이제 바로 그러한 이제 면모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림을 좀 더 이렇게 확대 그린다 그러면 그걸 다 이렇게 좀 또 다시 이렇게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그게 이제 바로 트렌드 마케팅의 어떤 목표가 아닌지 그렇게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정리를 한다 그러면 TMC의 어떤 핵심 역량으로서는 저희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 flexible fit예요. flexible fit. 종전의 전략은 그냥 오로지 fit에 대해서만 이제 강조를 했는데, 트렌딩은 워낙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 fit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 fit가 아니라 굉장히 좀 유연한 그런 fit가 트렌딩 또는 트렌드 마케팅의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좋아했던 최종 경기 활에 나오는 말, 이 대사, 명대사, 이게 어떻게 보면 플렉시블 피트를 잘 설명한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장수하는 정말 브랜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된 이유는 장수를 하려면 모순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모순적인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수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제가 이제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비고한 글에도 이제 장수의 비결은 무엇이냐 거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은 모순 경영을 해야 된다. 더 정확히 일관된 그렇지만 좀 새로운 일관되었지만
새로운 경영을 해야만이 우리는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거기서는 제가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지만 그렇지만 뭐 그 대다수의 그 장수하는 그 브랜드들을 보면 그 모순적인 그러한 그 특징들을 동시에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onsistency and freshness. 좋은 예가 이제 바로 이 absolute 그 보드카입니다. 시종일관 30여 년 동안 똑같은 광고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consistent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식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fresh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조금씩 바꾸기 때문에.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같으면서도 달라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주장하는 그 flexible fit의 어떤 정말 일치한 개념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력 차원에서도 저희가 그러한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겠죠. 또한 총책임을 그러한 사람이 필히 맡아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가 저희는 CRTO, CTRO 이렇게 이제 칭했는데 CTRO가 Chief Transing Officer의 약자입니다. Chief Transing Officer.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러한 이제 어떤 그 이러한 스펙들을 갖춰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한쪽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국한되어서는 안 돼요. 박지성 같은 그런 그 성향을 갖춰야 합니다. 멀티플레잉 어떤 능력을 갖춰야만. 우리는 되게 뭐 디지털이냐 애널로그이냐 둘 중 하나이다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둘 다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인문학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닌지. 우리가 너무 애널로그적인 그런 발상을 우리가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그 반박이 이제 요즘 나오는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둘 다.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도 제가 앞서 뭐 마케팅 하려면 파이낸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대화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안에서도 여러 부서장들에게 이제 의사소통이 이제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 CTRO는 마케팅은 물론이고 파이낸스 또는 그 기술에 대해서도 정말 이렇게 능한 그런 어떤 그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딱 시간이 맞았네요. 그래서 한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2분의 이제 시간이 이제 남았지만 제가 조금 초과해도 되니까 혹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하여튼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소개. 네, 이 책이 명인 문화사에서 작년에 이제 나온 책인데 처음 출간됐을 때는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S24에서 뭐 신간 그 주에 뭐 2위인가 3위까지도 이제 이제 섰는데 최근에 좀 주춤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 사주신다 그러면 다시 제가 S24에 다시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말 이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이 미국에서는 정말 하나의 클래식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할리라고 하는 이제 공조자가 이 시리즈를 낸 지가 한 3, 40년 됐어요. 한 30년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이제 했는데 이게 아마도 한 3년 전인가 낸 그 책을 제가 이제 그때 의뢰를 받았어요. 이제 번역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조건을 이제 달았습니다. 제가 20몇 개 사례 중 제가 그래도 좀 한국에서도 좀 이렇게 참고될 만한 그런 사례들만 제가 이렇게 선택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제가 추가하겠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이제 달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역저가 된 거예요. 원래는 좀 번역 의뢰를 받았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20몇 년 강의를 하면서 책은 많이 썼지만 처음으로 이제 이제 번역을 이제 역저를 제가 이제 시도를 했는데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어요. 네, 마케팅 서바이벌. 오늘 강의 제목이 질문 없으시면 오늘 참 추첨이 있는데 추첨 상품 중에 제 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늘 오신 여러분 중 한 분께서는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